자, 이번에는 그 전번 시간에 했던 타임 모듈에 이어서 그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는 랜덤 모듈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죠. 이 난수 발생기라고도 하는데, 난수 발생기는 임의의 무작위 수를 발생시켜야 하는 경우 자주 합니다. 통계라든지 데이터 모델링 등의 여러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랜덤 모듈은 난수 발생과 관련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난수 발생과 관련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난수 발생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시드 값을 설정하는 건데, 이 랜덤.see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시드 값을 설정해 줍니다. 보통 난수는 매우 복잡한 함수를 사용해서 발생시키는데, 그 발생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어떤 기본 값을 필요로 해요. 그 값을 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드를 설정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random.seed라는, 그러니까 시드라는 함수예요. 이 시드 함수의 인수는 어떤 시드 값하고 그 버전 넘버를 주는데, 그 시드 함수의 인수로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경우, 즉 무인수로 했을 경우는 그 시드의 a를 디폴트 값은 현재 시간을 가지고 시드를 줍니다. 현재 시간을. 이 시드가 같으면은 항상 동일한 난수를 발행합니다.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난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시드 값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현재 시각을 시드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랜덤 넘버, 즉 난수를 발생시키고, 또 시각은 그 시드 값으로 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타임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금방 얻어낼 수 있죠. 자, 그 시드라는 함수 외에도 이런 다양한 함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랜드 레인지라든지 랜드 인트, 랜덤, 유니폼, 가우스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랜덤 모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함수를 간략하게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즉, 랜덤 모듈은 랜덤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랜덤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0.0부터 1.0, 1.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0.0에서 1.0 사이에 있는 실수를 반환해 주게 돼요. 임의의 이제 무작위 난수로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랜덤하고 호출을 해버리면 이제 어떤 수가 나올지 모르죠. 그 다음에 랜덤하고 유니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그리고 a와 b라는 두 개의 수를 인수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 실수를 반환해 줘요. 그러니까 유니폼 해가지고 10, 20 하면 10과 20 사이에 실수를 하나 무작위로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드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랜드 레인지 함수는 a와 b를 두 개 인수로 받아서 a, b 그 사이에 있는 정수를 반환합니다. 유니폼은 실수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랜덤 답 초이스라고 있고, 여기다 이제 시퀀스 데이터를 주는데, 이터러블 데이터죠. 그럼 요 시퀀스 데이터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서 리턴해 줘요. 선택해 가지고. 즉 시퀀스 객체 시크에서 무작위로 요소 하나를 선택해서 반환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어떤 시퀀스 데이터하고 n이라는 정수를 하나 두 개를 인수로 받습니다. 이럴 경우는 주어진 시퀀스 객체 혹은 세트를 줘도 되는데, 그 세트 객체에서 n개의 수를 선택해서 리스트로 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인덱스가 서로 다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값은 겹칠 수가 있어요. 위치는 겹치지 않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샘플 해가지고 시퀀스를 줄 때 1, 2, 3, 4, 5, 6 주면은 여기서 뭐 두 개 하면은 샘플 해가지고 이렇게 초이스에 샘플 해서 두 개 하면 이 중에서 무작위로 두 개를 해주는데, 숫자 다른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위치가 서로 다른 걸 뽑아준다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 3, 3, 5, 6 하면 3, 3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쓰면 우리가 로또 발생기 같은 거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샘플 해가지고 리스트하고 6개,
이때 리스트는 뭐냐면 1에서 45까지죠. 우리가 로또 번호가 1에서 45까지의 중에서 6개를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랜덤 답 샘플에서 요 리스트 요거를 그 시퀀스 데이터를 주고 거기서 6개를 뽑아달라 하면 6개가 리스트로 해서 반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로또 번호를 랜덤으로 발생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제 잠깐 보면은 그 시드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기본값 시드를 이제 설정해 주는 함수인데 시드 값이 같으면 동일한 난수가 발생된다. 요거를 여러분들 아까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배운 우리가 얘를 보면은 랜덤이란 함수를 쓰면은 요 x를 해서 찍어 보면은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실수값을 하나 반환해 주죠. 그래서 내가 범위를 10에서 20으로 하겠다, 10 단위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요거에서 x 곱하기 10으로 해서 찍어줍니다. 10으로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니폼 해주고 10에서 20 하면 이렇게 10에서 20 사이에 실수를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랜드 레인지 해가지고 10에서 20 해갖고 찍어보면은 그 10에서 20 사이에 정수를 하나 반환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초이스는 이제 그 시퀀스 데이터 좀 그 중에서 하나를 반환해 주는 거고, 요건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퀀스 데이터를 그래서 랜덤 샘플에서 요 리스트 값을 시퀀스 데이터로 주고 6개 하고 찍어대면 이렇게 리스트로 반환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그 셔플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셔플은 섞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막 섞습니다. 섞어 가지고 나서 이제 랜덤 답 셔플을 하면은 그 셔플된 데이터, 섞어진 데이터, 요 애를 다시 리스트로 주어진 1에서 45를 막 섞어버리면 이제 섞어버리고 나서 샘플을 불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반환해 줍니다. 요게 좀 더 그 로또 발생하고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공을 다 이렇게 셔플 흔들 돌리면서 섞어버리니까 셔플을 해주고 나서 그 샘플을 찍어대는 게 좀 더 우리가 무작위로 찍는 거에 비슷하겠죠. 셔플을 몇 번 돌리는 10번 돌려도 좋고 뭐 5번 돌려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로또 번호 발생할 때 이 그 둥그런 토크공을 여러 번 굴리죠. 그러니까 한 번만 셔플하는 게 셔플을 여러 번 루프를 해서 10번 셔플을 한 다음에 샘플을 부르면 좀 더 가깝게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셔플과 그 샘플을 섞었으면은 로또 번호 발생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 로또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쪽 로또하고는 어떻게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데 요 시드를 100으로 해가지고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그랬더니만 0.1415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해갖고 또 랜덤 그래갖고 또 시드를 또 100으로 해서 해달라 그러면 똑같죠. 둘이 똑같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죠. 그래서 시드가 같으면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하는 게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드 100하고 요거 랜덤 하면 발생해주고, 여기서 그냥 시드 안 주고 그냥 랜덤 하면 그때는 시간을 취해버려요. 시간을 취하니까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드를 한번 정해주고 랜덤 해주고 또 시드 정해주고 랜덤 발생시키면 이렇게 같은 값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드 값을 설정하는 게 그래서 보통 시간을 가지고 그 시드 값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랜덤 모듈의 그 랜덤 함수도 상당히 많이 쓰니까 그 용도를 그 기능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이 이제 그 어레이 모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다룰 거 이제 어레이라는 모듈인데, 파이썬은 그 자료형 중에 어레이라는 타입이 없습니다. 리스트는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리스트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리스트하고 유사하지만 그 리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양한 메소드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리스트도 메소드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레이가 상당히 더 많은 다양한 메소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 중에서 numpy라는 게 있는데 이 numpy의 핵심 자료형이 nd 어레이, 그 n 디멘셔널 어레이, n 차원 어레이라는 건데 이 nd 어레이가 이 파이썬의 그 어레이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레이라는 모듈은 결국 이제 배열이라고 그러죠. 배열을 생성하고 조작하는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어레이 모듈 속에는 어레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리스트는 기본 자료형으로 제공하지만 배열은 어레이 모듈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고, 이 어레이 모듈 속에는 어레이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레이에 쓰고 있는 모든 메소드, 그 함수들은 어레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어레이 모듈에 어레이라는 클래스 형태로 제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레이를 객체를 생성해야죠. 아직 클래스를 학습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 객체 생성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보통 이 어레이는 문자 배열이나 정수 배열 혹은 실수형 자료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리스트는 여러 가지를 막 쓸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뭐 문자, 정수, 실수뿐만 아니라 뭐 스트링도 쓰고 또 바이트 객체도 쓰고 뭐 딕션, 어떤 객체들도 그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레이 모듈은 보통 문자, 정수, 실수형 자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통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 어레이는 그래서 클래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어레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어레이 생성할 때 어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레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레이 클래스를 생성하는데, 생성할 때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함수처럼 동작하면서 얘는 그 타입 코드라는 거하고 초기 어레이를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안 집어넣어 주면 그냥 빈 어레이로 생성을 해버려요. 근데 이 타입 코드는 이제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어레이란 그 함수를 호출하면 어레이를 생성하면서 large L 요 문자형으로 주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 초기화시키는 1에서 10까지의 리스트, 그럼 이렇게 해서 어레이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레이 객체는 L 타입이면서 1부터 10까지가 현재 초기화되어 있다. 초기화로 만들어져 생성되는 거죠. 그때 이 타입 코드는 이렇게 B도 있고 large B도 있고 small u, small h, large h, small i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이때 그 large L은 여기서 있죠. 4바이트, 4바이트의 unsigned long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대문자 i는 unsigned int 4바이트짜리고, 여기 이제 플랫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윈도우스 같은 경우 테스트 해보면 그 대문자 i는 unsigned integer 4바이트, unsigned long도 4바이트, 그 다음에 small i, small n은 unsigned int, signed int, signed long이에요. 다 4바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h는 short 2바이트짜리죠. 그 다음에 b는 바이트 캐릭터예요. 캐릭터에 1바이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바이트를 치려면 2바이트 문자는 U를 써서 유니코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롱롱이라는 걸 제공해 주면 이거 8바이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티저일 경우 그 Q 하면 사인드 롱롱에서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Q는 언사인드에서 롱롱에서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 플롯 플롯을 쓰고 D를 쓰면 얘는 플롯은 4바이트, 더블을, 요건 더블로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코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고, 모두 다 지금 문자나, 즉 요건 문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정수, 요건 다 정수죠 지금. 그 다음에 실수, 요거에 대해서 타입을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레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 즉 어레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는 이제 그 appen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array.item size, 요거는 이제 그 필드 값이에요, 상수값. 그래서 현재 요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크기가 몇 바이트짜리냐, 요거죠. 그거는 이제 타입 코드를 가지고 읽어냅니다. 타입 코드를 가지고. 자, 이런 그 어레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그 메소드들, 그 어레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appen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사이즈 있었고, 바이트 스왑, 카운트, 뭐 확 extend, from bytes, from file, from list, from unicode, index, insert, pop, remove, reverse, 뭐 to bytes, 뭐 to file, list, to unicode, 이렇게 다양한 메소드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많은 걸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지요. 뭐 append라든지 extend라든지 몇 개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걸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 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려면은 이렇게 어레이를 생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뭐 다는 지금 그렇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어레이하고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고 조작하는 성능을 비교해 보면 근데 리스트가 더 빨라요. 리스트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리스트는 성능은 좋지만 그 어레이만큼 다양한 메소드를 갖고 있지 않고, 반면에 어레이는 다양한 그 메소드를 갖고 있지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성능을 나타내지만 그 메소드가 이제 다양하지만 성능은 리스트에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그 어레이를 만들 수 있는 타입에 좀 제약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조금 단점이죠. 자, 그 어레이를 이제 몇 가지 함수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어레이를 하려니까 이제 임포트 하죠. 이렇게 이제 임포트 어레이를 A로서 어레이에서, 그러니까 어레이 쓰기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레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레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array.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타입 코드는 large L이면은 대문자 L이니까 아까 여기서 우리가 그 unsigned long으로 한다는 얘기죠.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당. 자, 그래서 그렇게 생성해서 그 시퀀스 데이터 초기화시켜 초기 리스트를 배열을 어떻게 만들 거냐, 1부터 10까지 그 리스트로 만들자. 그러면 이제 마이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어레이 객체다 하면서 배열 객체라 하면서 이렇게 찍어 줍니다. 그럼 요게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해서 타입 코드 마이다 타입 코드 찍어주면 L 타입이다. unsigned long이다. 그죠? 그리고 아이템의 각 요 원소의 아이템의 크기는 몇 바이트냐 하는 걸 찍어 알려주면 4바이트다라고 알려주죠. 자, 여기서 이제 어펜드를 할 때 요 마이라는 내가 만든 요 어레이 객체에다가 11을 어펜드 해주라 하고 마이닷 어펜드 해주면은 이렇게 11이 어펜드 됐죠. 그 다음에 요 카운트라는 메소드는 요 2라는 요소가 요 어레이 객체에서 몇 개 나오느냐, 하나 나오죠. 그래서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U라는 이제 또 어레이 객체를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L이라 해가지고 요건 12에서 21까지 해가지고 U를 찍어보면 12부터 20까지 나오죠. 자, 그래서 extend라는 거, extend는 합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치는데 배열을. 그래서 my라는 배열에다가 U라는 배열을 합쳐주라. 왜냐면 my 그래갖고 my에 이제 합쳐진 게 my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my를 찍어보면은 L 타입이면서 이렇게 해서 다 합쳐진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 extend를 쓸 때는 조건이 뭐냐? 타입이 같아야 돼요. 하나는 L, 스몰 L인데 하나는 라지 L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타입이 같을 때 그 억시 익스펜드가 되고 타입이 다른 걸 익스텐드 시킬 때는 타입 에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거는 5라는 요소가 몇 번 인덱스냐. 그리고 5는 0, 1, 2, 3, 4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서트는 요 100이라는 값을 5번 인덱스에다가 인서트 해주라면 5 앞에다 인덱스 해줍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앞에 찍습니다. 그래서 요래 주면 마이를 찍어주면은 요거는 잘못됐네요. 이렇게 5라는 원소를 100값, 5번째 인덱스를 먼저 주고 해야 돼요. 인덱스 먼저 주고 100을 해주면은 이렇게 6이라는 5번 인덱스 앞에다가 요 100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마이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팝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팝은 요 리스트 요 배열의 맨 마지막 것을 빼버리고 이제 제거하는 거죠. 빼버려서. 그래서 마이다 팝하면 5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제거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마이다 팝을 하면 20이 나옵니다. 여기 20을 찍어. 다시 마이다 팝하면 그 다음에 19를 찍겠죠. 근데 이제 마이다 팝 해가지고 뭐 10 이러면 10번 인덱스를 뽑아내 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럼 요 10번 인덱스니까 요걸 겁니다. 여기서는 요거겠죠. 요거 제거되고 사라져요. 인덱스를 안 주면 맨 마지막에 빠져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레이 모듈에 대한 그 메소드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다른 것들은 이제 혹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제 써먹어 보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Q, 기타 다른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